그런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결혼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평범한 사람들 인생에 결혼만큼 큰 이벤트가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결혼은 일생일대의 선택이니만큼 배우자를 잘 만나도 잘 못 만나도 인생이 바뀌니까요.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 결혼이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다 싶어요. 사람이라는 게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잘 모르는 법이니까요. 저와 남편은 3년간 연애를 했던 만큼 서로를 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 만에 만나서 결혼을 하기도 하는데 3년이면 결코 적은 시간은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저희는 직장 생활을 하며 서로의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이였기에 서로 다 알 만큼 알만한 시기에 만나서 성숙한 연애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 때가 괜히 쓸데없는 감정 소비들도 하고 별것 아닌 일들로 싸우기도 하지만 20대 중반에 만나서 시작된 연애가 그렇게 철없을 수 없으니까요. 저희는 성숙한 사회인이었고 그런 저희들의 관계도 충분히 성숙하다 생각했습니다. 서로 적당한 나이에 만나서 적당히 따질 것 따지며 충분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기에 저희는 3년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드라마에서처럼 갑자기 뚝딱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만나면서 자연히 서로 결혼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누가 먼저 결혼하자고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저는 저와 남편이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고 비슷한 점이 많은 만큼 잘 통하는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애 시절에는 크게 싸우는 일도 없었고 말싸움을 하거나 의견 대립이 있지도 않았어요. 결혼관 역시 비슷하다 생각했기에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면 큰 문제 없이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희는 당연히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고 그 문제는 특히나 남편이 늘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사실 제 또래들 중에 일 안 하는 여자는 거의 없고 저희 세대야말로 남녀평등에 가장 예민한 세대이다 보니 남편 입장에서도 자신이 남자라는 이유로 가정의 책임을 지어야 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겠죠. 저도 남편에게만 부담을 줄 생각도 없었고 애초에 저희들이 벌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았던 터라 저도 반반 결혼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시절에 저희들 힘으로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나 남편이나 직장 생활하며 저축을 열심히 한 덕에 서로 모은 돈도 꽤 있었고 모자란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외동딸이다 보니 도와주고 싶어도 하셨지만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댁에서는 그럴 여유는 없으신 듯 했죠. 애초에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으니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양가 도움을 공평하게 받아야 한다 생각했기에 시댁에서 어렵다고 하시니 그냥 어른들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애들도 아니고 언제까지 부모님 도움 바라면서 살 수 없잖아. 나는 부모님이 등록금 해주신 것만으로 부모로서 도리는 다 하셨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결혼만큼은 내 힘으로 하고 싶어. 물론 여유롭게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나 나나 대출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는 돈도 꽤 모아놨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자기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인 것 같아. 다른 여자들은 그 정도로 돈 모아두는 사람도 없던데 내 친구만 해도 여자친구와 결혼 앞두고 혼자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니까? 정말 생각이 없는 거지. 남자들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여자들이 많아. 그런 남편은 종종 다른 여자들과 커플들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결혼한 내 친구 있잖아? 걔도 전에는 우리처럼 반반 결혼할 거라 그러더니 얼굴 좀 예쁜 여자랑 결혼한다 그러는지 지가 집을 해갔다는 거야. 근데 걔가 무슨 여유가 있어서 지 혼자 집을 샀겠어. 분명 부모님 도움 받았지. 요즘 집값이 얼만데 그 많은 걸 다 부모님한테 바라냐? 진짜 양심 없지 않아? 부모님한테 빚주면 좋나? 여자 입장도 그래. 시댁 도움 받았으니 며느리 도리 제대로 해야 할 텐데 평생 갚으면서 사는 게 편하겠어? 하여간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생각이 참 짧은 것 같아. 그치? 남편은 부모님 도움으로 집을 해가는 남자들을 여자의 정신 나간 호구라고 말했고 시댁 도움으로 신혼집을 얻은 여자들은 당연히 시댁과 남편의 희생을 해야 한다 말하곤 했습니다. 너무 그런 생각에 치우쳐서 그런지
가끔은 발언들이 과하다 싶을 때도 있었지만 저도 누구보다 남녀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갚아야 한다 생각했기에 남편이 저와 비슷한 생각일 거라 여기며 그런 말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던 간에 우리만 알아서 하면 될 거라 생각해서 별 신경을 쓰지도 않았고요. 저희는 저희들끼리 도움 안 받고 알아서 하기로 했으니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3년의 연애 끝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된 저희는 양가 집안에 인사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3년간 만났던 만큼 양가 집안에서도 저희 사정을 알고 계셨고 이미 암묵적으로 결혼 허락이 떨어졌던 것이나 마찬가지였기에 결혼 진행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말뿐이긴 했지만 결혼 얘기도 오래 나눴었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도 큰 걱정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자 남편이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죠. 연주야, 우리 그냥 대출 받지 말고 집에 도움 받으면 어떨까? 그게 무슨 말이야? 집에 도움을 받자니 양가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자고? 아니, 양가는 아니고 우리 집에. 나는 부모님이 여유가 많이 없으신 줄 알고 있었더니 도와주시겠다고 하더라고. 이게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대출 받으려고 했던 금액 정도는 가능하신가 봐. 그래도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겠지. 그러니까 계획대로 우리 모은 돈 절반에 우리 부모님 돈 절반에 해서 집을 구하면 어떨까 해서. 부모님한테 빌리면 이자도 안 내도 되고 더 좋지 않겠어? 도와주실 여력이 된다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저는 그 말이 그리 달갑지 않았어요. 연애하는 동안 반반 결혼 노래를 불렀던 남편이었기에 애초에 도움받을 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었고 양가에 도움받는 게 아니라면 저도 괜히 시댁에만 도움을 받고 싶진 않았거든요. 남편도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시댁 도움을 받고 결혼하는 게 마음 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뭘 바라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고 해도 대한민국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담스러운 게 당연할 테니까요. 도움받았다는 걸 생각하다 보면 아쉬운 소리를 못하게 될 거고 그러면 뭐 하나 불만 얘기를 하기도 쉽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으로 집을 구하면 오롯이 우리 힘으로 얻은 집이 아니다 보니 완전히 저희 집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시부모님은 도와주신 만큼 바라시는 게 있으실 거고 저희 신혼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걸 편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다 싶었죠. 저도 결혼 전부터 시댁이랑 담 쌓고 살겠다는 건 아니지만 시댁이랑 너무 가까이 지낼 생각도 아니었거든요. 적당한 거리감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남자들이야 처갓집에서 발 뻗고 잘 수 있을 만큼 편해질 수 있겠지만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시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주신다고 한들 평생 불편할 수밖에 없을 시댁일 텐데 말이죠. 더구나 이미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왔던 저로서는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잘은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은근히 며느리 돌이바라시는 평범한 대한민국 시어머니 같았거든요. 어머니 세대야 그게 당연하셨을 테니 제가 그걸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괜히 쉽사리를 당하고 싶은 것도 아니니 미리 조심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글쎄, 꼭 도움 받아야 하나? 그냥 우리 계획대로 서로 모은 돈에 대출 받아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출 이자가 있긴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저금리 대출 받을 수 있잖아. 빚도 능력이라는데 그 정도면 무리하는 것도 아니지 않아? 얘기했던 게 있는데 갑자기 도움을 받자고 하니까 나는 좀 당황스러운데? 당황스러울 게 뭐 있어. 그전이야 도움 받게 될 줄 몰라서 그런 거지만 도와주신다고 하면 말이 달라지지. 부모님이 자식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데 그걸 거절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 우리도 이자 없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결혼하면 좋잖아. 언제는 부모님한테 빚 안 지고 싶다며. 도움 받으면 그거 다 빚이고 여자한테도 안 좋다고 언제는 누구 생각이 짧니 불효자니 그러더니 막상 도와주신다니까 막상 자기도 돈 받고 싶은 거야?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지. 다른 집은 안 되는 형편에 빚내서 도와주신다는 거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나마 여유 있어서 해주신다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런 분들 아니셔. 자식 도와주는 건데 그런 걸로 며느리 돌이 바라실까봐 그래? 우리 엄마는 이미 시집살이 같은 거 안 시키시려고 나라고 약속도 했고, 더구나 우리는 맞벌이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제 입장에서야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굳이 시댁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든 시댁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부담스럽기만 했는데 남편은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받자며 제게 대출 대신 시댁 돈을 받자 설득했습니다. 제가 싫은 내색을 내비치는데도 계속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런 일로 절대 부담 가질 일 없고 제가 시댁에 눈치 볼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믿어도 되나 싶어서 더 고민스러웠지만 연애하는 동안 다투거나 저를 크게 실망시킨 적 없던 남편이었기에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결국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모은 돈 절반에 시댁 도움 절반을 받아 신혼집을 준비하기로 했죠. 시댁에서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저희 부모님도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남편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며 저희 친정 도움은 거절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평등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찝찝하긴 했지만 앞으로 부부들 사이에 너무 재고 따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는 시댁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아이 낳고 살다 보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고 친정 도움 받을 일이야 나중에도 많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게 제 발등을 찍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 남자들은 자기 엄마는 안 그럴 거라 생각하고 자기 집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전혀 부담질 일 없으니 마음 편히 시댁 도움 받자던 남편이 신혼집을 얻고 결혼하고 나서는 갑자기 말을 싹 바꾸는 겁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좀 드리면 어때? 용돈? 얼마나? 글쎄, 한 50만 원? 50만 원? 우리 형편에 50만 원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그럼 양가 100만 원인데 매달 고정 지출로 100만 원씩 나가면 우리 저축은 못해. 무슨 말이야? 나는 우리 집안에만 드리자는 건데? 처가집에는 왜 드려? 부모님 용돈을 드리자고 하기에 저는 당연히 저희 집에도 드리자는 말인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은 애초에 저희 부모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일방적으로 용돈을 드리기를 주장하는 건 다름 아닌 그놈의 집값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우리도 성의 표시를 해야 하지 않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분명 나한테는 부담 가질 필요 없다며. 그냥 조건 없이 도와주시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건 그렇지만 사람이 어떻게 받고 입을 닫아? 우리가 자식 입장에서 용돈이라도 드리면 좋잖아. 어차피 대출이자 생각하면 똑같은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게 어떻게 똑같아. 대출 받아서 이자를 냈어도 50만 원이 안 될 텐데. 지금 그런 거 일일이 따지자는 거 아니잖아. 당신은 성의 표시도 몰라? 어차피 부모님들한테 용돈 드리면 좋은 건데 우리 집에서 돈 받았으니까 대신 그렇게라도 하자는 거지. 그렇게 칼같이 따질 거야?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도 드려야지. 자식들이로 용돈 드리는 건데 우리 부모님 왜 빼? 그렇다고 양쪽 다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냐? 우리도 바짝 모아야지. 거기다가 처갓집은 여유도 있으시잖아. 우선은 우리 부모님부터 좀 도와드리자. 나중에 여유 생기면 처가도 챙기고. 도움받기 전에는 분명 부담 가질 필요 없다면서 애써 괜찮다는 저를 어떻게든 설득하더니 결국 도움을 받고 나니까 자식된 도리를 운운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게 시부모님 생각이었는지 남편의 독단적인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속은 느낌이었어요. 이럴 거면 똑같이 양쪽에 도움받고 보답도 똑같이 해야 맞는 게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시댁보다 여유 있으신 저희 부모님의 사정을 들어 시댁에만 용돈을 드리길 바랬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확실히 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저도 이제 막 결혼을 한 신혼이었고 남편과 돈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외동딸 키우신 저희 부모님과 달리 아직 시집안간 시누이까지 데리고 계시는 시댁이 저희 집보다 훨씬 여유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요.
결혼 전에는 사정을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시부모님이 노후 준비도 안 되어 계신 것 같고 형편이 생각보다 넉넉하지는 않으신 듯 하더라고요. 반면 저희 부모님은 자식도 하나뿐인데다가 이미 노후 준비도 다 끝나셨고 은퇴 후에도 매달 들어오는 상가 수익도 있으셔서 여유가 있는 편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돈을 드린다고 해도 친정 부모님은 아마 그 돈을 모아서 다시 돌려주시거나 아예 받지 않으실 분들이셨죠. 공평한 것도 좋지만 시부모님도 이제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싶어서 저도 자식된 입장에서 시부모님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50만 원은 너무 많다 싶어서 30만 원으로 정리를 봤어요. 남편은 받은 도움에 비해 너무 약소하다며 불만을 표했지만 저희 사정에서는 그것도 무리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게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매달 용돈만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시부모님 대신 구매해드리는 영양제들이며 기타 잡비를 생각하면 그것만 해도 몇십이 넘었으니까요.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 한 번을 하려고 해도 인당 5만 원은 훌쩍 나가고 거기다가 시누이 밥값까지 저희가 계산을 하다 보니 한 달에 한두 번씩 드는 외식비만 해도 충분한 부담이었어요. 반면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돈 쓰게 하지 않으신다고 저희가 얻어먹는 형편이다 보니 형평성으로 따져도 시댁에 도움을 드리는 게 한참 많았죠. 그런데도 30만 원 용돈이 적다 그러면 그건 당신이 진짜 너무한 거야. 내가 짠 게 아니라. 결국 그런 얘기까지 하고서야 남편도 30만 원 용돈선에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저도 이왕 드리기로 한 거 좋은 마음으로 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그런 남편보다 더 문제는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안 그러신다 그러더니 집을 도와주신 걸 가지고 엄청나게 생색을 내시더라고요. 저도 처음부터 그게 불만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도와주신 건 당연히 감사하고 죄송한 일이기에 그러셔도 어느 정도는 모른 척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치지 않고 생색을 내시니 저도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아유, 너는 진짜 복 받은 거야. 요즘 집 얻어주는 시댁이 어디 흔하니? 우리 정도 되니까 니들이 이런 집 사는 거지. 우리야말로 당장 이사를 가야 할 판인데 그놈의 자식들 아낀다고 이렇게 희생만 하고 산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저는 늘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저의 인사치레로는 성이 차지 않으셨는지 어머니는 날마다 제게 부담을 주곤 하셨습니다. 말로만 고맙다니? 네가 이 은혜를 언제 다 갚을래? 우리야 뭐 자식 잘 되라고 해준 거긴 하다만 또 자식들 입장에서는 받기만 하고 입 닫는 것도 도리가 아니지. 니들이 염치가 있으면 보답할 생각은 해야지 않겠니? 그래서 매달 용돈 챙겨드렸고 때마다 철마다 선물도 하는데 거기서 뭘 도와라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편한테는 나중에 꼭 호강시켜달라는 말만 그러시면서 저한테는 며느리 도리를 바라셨어요. 예, 다음 주에 우리 김장회 하니까 너 회사로 빠져야겠다. 네? 올해는 김장 안 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 나도 올해는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뭐가 김장을 한다네? 그래서 다 같이 할 거니까 금요일날 회사 빼고 와라. 알겠지? 어머니,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곤란해요. 그날 저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빠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하는 거잖아. 먼저 말했으면 됐지. 내가 네 스케줄 일일이 다 신경 써줘야 하니? 너 하나 없다고 회사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괜히 일 핑계 대지 말고 웬만하면 와. 그럼 오는 걸로 할게. 저도 차라리 핑계였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그런 기분은 상해도 하루 연차 내고 김장하러 가면 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날은 도저히 회사를 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고 그날 클라이언트들을 모시고 회의를 해야 했거든요. 제가 담당자인데 김장 때문에 연차를 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 사정은 듣지도 않으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못 간다는 문자를 남기고 김장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는 시댁 주변 사람들에게 천하의 몹쓸 년이 되어 있었어요. 예, 너 저번에 결국 김장 안 왔더라? 너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어떻게 시어머니 말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니?
너희 시어머니가 마음이 여려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너 우리 집 며느리였으면 아주 요절났어. 네? 이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받을 만큼 받아놓고 도리나 안 하겠다 그러는 건 대체 어디서 배운 거니? 그럴 거면 받지나 말든가. 하여간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지대밖에 모르지. 일 때문에 긴장 안 간 것으로 저는 시댁에서 집은 받아먹고 도리는 하기 싫어하는 시어머니 무시하는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번 일방적으로 전화하셔서 남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이 일을 시키시는 걸 마다했더니 그런 소리 듣게 되었네요. 저도 남편처럼 밖에서 일하고 힘들게 고생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저를 놀고 먹는 것처럼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집 해줬으니 너도 네 도리 내야지. 너처럼 며느리 둘이 안 한 애는 또 없을 거다. 왜 받아놓고 입을 닦아? 어머니, 그럼 이제라도 받은 돈 돌려드릴 테니까 더 얘기 안 하실래요? 저 그냥 원래대로 대출 받을게요. 매달 용돈 챙겨드리고 며느리 도리 하느니 차라리 그게 낫겠어요. 내가 몇 마디 했다고 협박이라도 하는 거냐? 넌 집에서 대체 어떻게 배운 거야?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도와주신 돈 도로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까지 걸고 넘어지시며 저를 괄시하는 거죠. 그 일로 저는 시어머니와 크게 싸웠고 남편은 그런 제 편에 들 생각 없이 오히려 제가 너무했다며 저를 탓하고 있었어요. 좀 참지. 뭐 잘했다고 거기서 그런 말을 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가 먼저 뭐라고 했는지는 신경 안 쓰면서 제가 되바라지게 돈 돌려드린다 그랬다고 기분 상해하는 남편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싸울 일 없던 저희였는데 결혼 내내 시댁 문제로 싸우게 되었죠.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좋은 소리는 못 듣고 반쪽짜리 신혼집 가지고 매일 생색내시는 시부모님을 보니 내가 왜 이 결혼을 했을까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냥 결혼 안 하고 나 혼자 지냈으면 아무 걱정 없이 행복했을 텐데 결혼이 뭐라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신경전을 벌여야 하나 현타가 왔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 결심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런 일로 이혼을 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편 들며 눈에 가셨던 시누이가 시집을 간다더라고요. 나이가 찼으니 시집을 가긴 가겠다 싶었지만 자기 방도 못 치는 시누이가 시집을 제대로 갈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시댁 갈 때마다 시어머니 옆에 앉아서 저한테 훈수 두는 시누이를 생각한다면 시집을 가서 눈에 안 띄워주는 게 제게는 좋은 편이라 생각했습니다.